네,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이제 11월 첫째 주로 들어섰습니다. 11월 첫째 주로 들어섰고요. 기온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기온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떨어졌지만 그래도 이제 아직까지는 뭐 늦가을이기 때문에 이 컨디션 변화가 좀 있는 마필들이 있어요. 몇 마리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직 제가 지난주 외줄에 모래 깔은 걸 보면 결과가 좀 그렇죠. 한 1초 정도 좀 늦게 기록이 좀 늦었고요. 근데 이제 좀 이상한 것은 뒤에서 취입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뭐죠? 리비에덕션이라든가 이런 마필들, 문세영 기수, 구야스 기수 이런 인기마들이 이제 취입이 좀 안 됐는데 앞선에서 끝났어요. 좀 이해하기를 좀 힘든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제가 거의 한 15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10월에서 11월로 넘어가면서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특히 이제 비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로가 모래를 깐 데다가 비가 오면 상당히 무거워졌어요. 계속. 근데 아직까지 이제 비는 안 왔기 때문에 지난주에 그런 주로 양상을 좀 보일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월요일날 제가 내주로에 모래를 깐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아직 와서의 발표가 없어가지고요. 뭐라고 말씀을 드리지 못했어요. 오늘 아침에 지금 금요일 10시 7분입니다. 오늘 아침에 주로 상태를 보니까 내주라고 외주라고 색깔이 완전히 틀려요. 그러니까 다른 쪽에만 깐 제가 안 보이는 결승선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다른 쪽에 좀 보충을 하지 않았나, 교체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좀 판단입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좀 세심히 좀 분석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오늘 준비한 경주는 아시겠지만은 제가 매번 좀 조교 위주로 좀 공략을 해드리는데 조교라는 게 좀 그렇습니다. 조금 확률이 좀 떨어지죠. 좀 말들의 어떤 컨디션 변화가 왔는데 능력은 생각하지 않고 좀 컨디션 변화만 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참고 사항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말씀을 드리면서 토요일자 예상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준비한 경주는 토요일이죠. 2경주, 7경주, 11경주, 27, 11경주 3개 경주 좀 신중하게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경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살짜리 1000m 정상 비마하고 파워 챔피언, 강자, 최고보배, 강남 세뚝 이런 마필들인데 강남 세뚝은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죠. 그런 말씀 많이 드렸기 때문에 이 고개가 높기 때문에 매번 그렇게 결정력이 떨어져요. 근데 아마 이 마필이 지금 골막염 때문에 조금 조교가 9월 18일에 골막염 이틀이 있었네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수영 조교로 대신한다든가 그 다음에는 이제 강도를 좀 높이면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교 강도 일단 세졌으니까요. 좀 뭔가 좀 달라지는 모습을 좀 보일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최고 보배인데 직전에 파워 챔피언이 졌어요. 4마신 차이로 졌습니다. 안쪽으로 기대되는 게 좀 심하죠. 그런 부분들 아무래도 조금 장추열 기수가 기승을 해봤기 때문에 미리 대체를 할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숨어있는 기승수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어떤 좋은 기승수를 갖고 있는 좀 드러나지 않는, 화려하지 않은 그런 기승수이지만 모든 걸 갖추고 있는 기수가 장추열 기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아무리 그런 기승수를 갖고 있다 치더라도 말의 어떤 악벽을 좀 다잡기는 조금 힘듭니다. 특히 이제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치우치려는 말들 보면 조금 기승하기가 까다로워요. 그 다음에 정상비마입니다. 직전 경주에 강남 세뚜기보다 뒤에서 와서 이겼다라는 겁니다. 뒤에서 전개를 펼치고 조금 세게 봐야 되는 마필이고 이 강자가 문제입니다. 직전 경주 클래식해하고 같이 뛰었는데 상대는 그렇게 세지 않았어요. 육회통쾌, 좋은데이, 그랜드베블 이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좀 다시 하셔야 되겠고 일단 파워 챔피언이 지난 경주에 선행을 나섰다가 내주고 다시 이제 꾸역꾸역 뛰는 그런 모습인데 아직 어려서 그런지 말이 파워감 이런 건 없어요. 상당히 좀 말이 느려요. 상당히 느리기 때문에
전 이경주가 조금은 그 엉뚱한 그런 마필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 인기권에 있는 마필들에서 끝나는 건 확실한데, 그러니까 최고 인기마들이 조금 불안하다는 얘기입니다. 파워 챔피언이라든가, 강남 쇠뚜기도 고기가 높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또 그런 마필들 아니면 또 최고법의 어떤 단점도 있고, 그래서 역시 이런 경주는 인기권에 있는데 5마필이가 인기권에 있는데 분산 배팅을 해가지고 먹을 게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축천정이 조금 까다로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그 중에 이제 저는 정상비마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싶은데 약간 뒤가 아직 어려서 그런지 뒤가 흔들리는 모습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뭐 체중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겁니다. 하셔가지고 좀 공략을 해야 되는 그런 경주입니다. 일단 뭐 이 현장 컨디션이 조금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경기로 가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1000m 2경주입니다. 국내산 6번 역시 이세만대 이런 겁니다. 역시 지금 이 경주에서 인기권에 있는 마필이 챌린저, 전보, 담양 젠틀맨이 참 인기 있네요. 날개야. 챌린저가 좀 뒤로 빠졌네요. 벤투스. 아무튼 요 경주도 인기권에 있지만 조금 배당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경주다. 근데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1200 제가 오늘 지목하는 마필이 1200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 1000m가 이제 그 뭐랄까요 위험했죠. 기술이 전개하기 좀 위험했습니다. 바로 이제 코너를 만나기 때문에. 근데 1000m 같은 경우는 완만한 곡선이지만 1100m 같은 경우는 나오자마자 코너를 만납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 그 바깥으로 치우치려는 거 제가 이제 훅구리라 그랬죠. 이런 뭐 좀 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위험하다라는 아마 기수들의 의견을 마사이 측에서 이제 수렴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단 조금 그 한두 번 뛰어본 마필들 위주로 좀 경주가 편성이 되는데, 자, 이 경주 7번 담양 젠틀맨입니다. 제가 이 말을 처음 본 순간 장거리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던 그런 마필인데, 역시 지난 데뷔전 때 상당히 그 스타트부터 추진을 해가지고 따라 붙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라스트에서 걸음이 있다는 것은 역시 제 생각이 좀 틀리지는 않았구나 이런 생각인데, 거리가 1000m예요. 경주가 조금 빠르죠. 여기 또 하나는 이제 챌린저 같은 경우도 뒤에서 와요. 지금 1100m를 뛰었고 1200m에서는 순위가 올라갔지만 1000m에서는 상당히 좀 물론 데뷔전이긴 하지만 상당히 좀 앞선에 나왔다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이제 밀고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이 마필은 좀 차분하게 경주를 펼쳐줘야 되는 게 유리하다. 뭐 담양 젠틀맨도 마찬가지고. 결국 슈퍼라이더가 가장 인기권에 있는데 지난 9월 7일 날 전보에게 졌다라는 겁니다. 라스트에서 졌는데 그때 이제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했고, 지난번에 오경환 기수가 과천시장배에서 졸전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아마 들리는 소문에는 재갈을 물지 않았기 때문에 라스트에서 걸음이 더 무너졌다 이렇게 좀 그런 어떤 뒷얘기가 있는데, 아마 재갈을 물면 그 체형이 좋기 때문에 뭐 뛸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또 하나 3번 벤투스인데 이 마필은 믿지 마십시오. 믿지 마십시오. 이 마필들은 나중에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자세가 낮은 마필들 있지 않습니까? 특히 머리가 낮은 마필, 낮게 깔리면 좋은데 어떤 점도 운동이 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 머리가 낮은 마필들 대부분 보면 이 점도가 약해요. 그래서 라스트에서 이 신장력이 조금 덜 나옵니다. 이 마필이 지금 1000m 주행심사에서 능력 미달을 한번 당했어요. 두 차례죠. 하나는 진입불량이고 능력 미달 1분 5초. 그다음에 지난번에 1200인데 9월 28일이 무슨 토요일인데 상당히 그때 주로가 가벼웠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 마필 너무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쪽으로 기대려는 것을 순취하기 위해서 조교를 상당히 좀 약하게 했는데 말은 갱기는 좋아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활기는 좋은데 과연 바뀐 훈련 패턴을 얘가 다 소화를 시킬 수 있겠느냐, 바로 적응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경기에서 고른 마필이 결국 담양 젠틀맨입니다. 담양 젠틀맨인데
의외로 인기가 많네요. 의외로 인기가 많아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제 단거리지만 취입마인 담양 젠틀맨을 골랐다. 거기다 1000m 외주로에 지금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주에 취입인데 외주로에서 뛴 마필들이 취입이 안 됐다는 것을 조금 감안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첫 경주가 어떤 결과를 내는지 좀 눈여겨 보시고요. 아무튼 이 경주에서는 담양 젠틀맨을 놓고 놓치기 아깝지 않습니까? 1000m 뭐 아쉬움은 있지만 1200이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아무튼 뛸 마필이기 때문에 담양 젠틀맨을 놓고 한번 현장에서 후착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100m 3경주입니다. 혼합 4곤 암말 경주죠. 결국 리얼레이스가 지금 체중이 불어있어요. 한 30여 킬로 불어있는데 30여 킬로 불어있는데 선행을 나서서 얼만큼 버티느냐예요. 가장 빠른 순발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동반의 여왕이라든가 왕관의 주인, 왕관의 주인도 안쪽으로 치우치는 것 때문에 지난번에 조현별 기수가 좀 제대로 능력을 못 끌어냈는데 신영철 기수가 엑싱을 하고 있고요. 동반의 여왕입니다. 체구가 그렇게 좀 말이 아직까지 조금 뭐랄까요, 뻣뻣해요. 어리기 때문에 뻣뻣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경주 뛰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제목처럼 그랬습니다. 이 내측 왕관의 주인이 내측 치우침이 있는데 뭐 신영철 기수가 그거 모르고 타겠습니까? 조금 더 미리 준비를 해서 이제 안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방지한다면 직전보다는 더 뛸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기록은 1초 차이 나는데 어차피 왕관의 주인이 동반의 여왕보다는 앞선에서 경주를 펼칩니다. 직전 경주엔 좀 늦었죠. 늦었지만 그 전에 어떤 그 순발력을 보면 선행 리얼레스가 있기 때문에 선행까지는 기대하지 않아도 일단 선두권에 바짝 따라갈 수가 있겠고 동반의 여왕 같은 경우는 이제 외곽으로 좀 무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불리한 전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왕관의 주인 쪽인데 동반의 여왕을 빼고 꺾고 공략을 할 수가 없죠. 리얼레이스가 휴양마고 한번 복귀전을 치렀다면 좀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공백기를 갖고 나오는 마필인데 30여 킬로가 체중이 불어있다. 이건 좀 믿기가 좀 어렵죠. 그다음에 다른 마필이 좀 된다라는 그런 믿음을 주는 마필이 없기 때문에 저배당 경주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 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200m 4경주입니다. 국내산 5군 암말 경주. 뉴터치하고 옥천지 폴리플라잉. 자, 이 시즈잉이라는 마필입니다. 이제 지난번 9월 7일 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박태종 기수가 선행을 안 가겠다. 안 가면 더 뛴다. 지난번에도 안 갔으면 더 뛰어야 되는데 더 뛰질 못했어요. 역시 이제 최고 작은 그런 단점을 갖고 있고 호크잉의 혈통이다 보니까 자세가 높은 단점도 있고요. 최고 작은 볼포니 스윙이 컨디션은 좋은데 역시 사이즈가 한 수 아래죠. 홀리플라잉이 구마신을 이겼어요. 구마신을 이겼는데 뉴터치 같은 경우는 능력이 좀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마필이죠. 조교 강도를 좀 많이 훈련량을 늘리면서 상당히 좀 뭐랄까요, 의지를 좀 높였습니다. 근데 너무 강했는지 오늘 금요일 아침에 보니까 약간 뭐랄까요, 조금 부자연스러운 걸음을 걸어요. 그런 것들을 좀 현장에서 좀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강하게 갈 수 없다라는 얘기죠. 혹시 만에 하나를 좀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반면 2번 홀리플라잉 같은 경우는 선행을 나선다. 그러면 누가 따라올까요? 따라오는 말이 없기 때문에 역시 이제 일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옥천지가 훈련을 상당히 강하게 했습니다. 혼합 2군 마필 리드 핸즈톤과 같이 동반 스포를 했는데 역시 이 마필도 JS 홀드 초대 3관마죠. 문정진 기수가 타고 초대 3관 경주에서 처음 있는 일인데 JS 홀드의 결통이다 보니까 다른 마필도 그래. 이 형제마들도 그렇고 보면 약간 자세가 높은 감이 없잖아 있어요. 조교 강도가 상당히 세기 때문에 요거 체중 변동 꼭 체크하십시오.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근성이나 이런 것들은 애비를 닮아서 그런지 좀 그런 거는 갖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체중이 작다 보면 뭐 이렇게 큰 등치에 홀리플라잉이라든가 듀터치 이런 마필들을 몸싸움에서 좀 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옥천지의 어떤 컨디션, 체중 체크 좀 필히 하셔야 될 겁니다. 사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300m 5경주입니다. 국내산 육군 3세마 마령 경주. 자, 이런 경주니까 상대가 약했을 때는 힘이 좋은 마필을 찾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 힘이 좋은 마필이 역시 이제 백두령이 있죠. 이 러닝 스태그의 혈통들이 좀 잘 못 뛰어요. 단점들을 갖고 있는데, 자, 세이로즈 같은 경우 지금 서도수 기수가 지금 다시 재기승을 하죠. 고성희 기수 서도수기에서 고성희, 성희 좀 부담 중에 2점을 얻고자 이찬호 기수, 김태훈 기수, 지난번에 이제 김혜선 기수가 기승을 했었는데, 이 마필은 제가 말씀을 드린 뒤가 너무 많이 흔들려요. 이 뒤가 흔들리는 마필들은 제가 그랬죠. 말은 뒷다리로 뛰는 거라고. 이 뒷다리가 뒤쪽이 흔들리면 차주지를 못해요. 스피드를 끌어내지를 못합니다. 그런 단점을 갖고 있죠. 이 바쿠라는 마필도 아직 둔해요. 상당히 둔한 그런 체형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선행마인 늘 푸른 라이온과 뒤에서 오는 백두령. 자, 8마리가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늘 푸른 라이온이 선행을 나선다. 그러면 이번에는 백두령이 바짝 따라갈 겁니다. 근데 오늘 거리가 1300m예요. 1300m. 늘 푸른 라이온이 지난번에 선행을 나섰는데 결국 화이트 하티시라는 마필에게 이 작은 한 400kg죠. 그 좀 간신히 나가는 마필에게 좀 덜미를 잡혔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지금 백두령을 의심하기보다는 이 늘 푸른 라이온을 좀 의심하고 싶어요. 지금 내일 출전하는 포에보 대물과 같이 동반 스포를 여러 차례 했는데 한 번도 제대로 따라간 적이 없어요. 왜 못 따라가냐면 이 뻣뻣해요. 통나무예요. 얘 몸놀림은 유연함이 전혀 없어요. 이런 마필들은 거리가 늘어서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 상대가 약하기 때문에 좀 봐주는 정도인데 아무튼 그래서 이 경주는 저는 생각에 지금 늘 푸른 라이온이 인기 1위가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17군데 대가리입니다. 올 대가리네요. 올 대가리고 그다음에 인기권이 백두령인데 한번 뒤집어서 사볼 만한데 배팅을 해볼 만하죠. 뒤집어서 배팅을 하는데 오히려 이런 거는 안전장치를 좀 해두고 가는 게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늘 푸른 라이온이 한번 쓰면 한없이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착으로 밀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3위권을 좀 골라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좀 3위권을 골라서 3복승식으로 일단 안전장치를 해둔 후에 쌍승식, 배당에는 메리트가 있다면 복승식은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쌍승식이 조금 낫지 않겠냐. 그 다음에 안전장치는 3복승식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300m 6경주입니다. 홍대산 육군 3세 이상만 마령 경주. 이 비바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 인기 1위권인데 뭐 확실하죠. 16군데 대가리. 오늘 그런 게 많네요. 늘 푸른 라이온도 그렇고 동반의 여왕, 그다음에 훌리플라잉, 그다음에 이경주의 비바타운. 역시 이제 뭐 그렇게 의심할 여지는 없습니다. 일단 상대가 빠른 상대가 없기 때문에 후차권을 찾는 게 관건인데 이 비바 축제 같은 경우는 지금 뒤라 그러죠. 완전히 뒷다리 쪽에 문제가 심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허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뒷다리 쪽에 다른 부분이 그럴 수도 있는데 착지할 때 보면 상당히 많이 흔들려요. 상당히 많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지난번 그 경주를 복귀를 해보니까 따라를 못 가요. 이 따라를 못 가는 이유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후구가 차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뒷다리가 차줘야 되는데 차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요마필은 뭐 인기권에 있지도 않지만 좀 일단 지워놓고 시작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 파수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상대가 약하기 때문에 인기권인데 얘의 그 체형을 보면 고개도 높고요. 딱딱해. 온몸이 딱딱해요. 근데 그냥 모랑 딕시바니하고 이제 같이 동반 스포를 하는데 딕시바니가 조금 더 딱딱한지 조금 처지는 모습이었었고 얘가 조금 길게 더 나가더라.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겠고 그다음에 장상금풍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개 높죠. 호크잉 혈통이고
안쪽 바깥쪽으로 뭐 지 맘대로 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바로 안 뛰어요. 이쪽으로 때리면 이쪽으로 들어가고 왼쪽으로 때리면 바깥으로 나가고. 그러니까 샌드삭스도 마찬가지고요. 어린 마필이고 2주 만에 죄송합니다. 작은 마필이고 2주 만에 출전하고 체구가 작기 때문에 나체에서 결정력이 없고 얘한테 거리 늘어나는 게 하나 좋을 게 없어요. 결국 믿을 건 파수꾼밖에 없는데 저는 이 마필도 이렇게 좀 위험한 마필들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그냥 강하게 배팅해라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네요. 그래서 축은 있지만 배당도 없는 데다가 왜 목숨을 거냐. 그렇다고 두 방 가가지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도 역시 좀 6경주도 의미가 없는 메리트가 없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1400m 7경주입니다. 혼합 4권 3세 이상만 마령 경주 이 경주인가요? 7경주네요. 자, 이 제목처럼 이런 겁니다. 죽죽담양이 선행마입니다. 선행마인데 얘가 경주를 이끌어요. 근데 못 버팁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버틸 수가 없어요. 버틸 수가 없는데 이 죽죽담양도 많이 안 잡혔네요. 지금 뭐랄까요, 지금 8월 달에 뛰고 나서부터 뛰고 8월 달, 9월 11일, 10월 11일, 11월 11일 거의 3개월이 가까워 오는데 등치만 컸지 전혀 지금 발도 못 쓰고 몸도 이렇게 뭐랄까요, 좀 유연함도 없고요. 일단 얘가 선행을 나서면 제 얘기는 빨리 끌고 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얘 자체가 죽죽담양의 말필 자체가 빨리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경주가 느린데 이 경주가 빠르냐? 안 빨라요. 스트리트 명문도 그렇고 베스트런도 그렇고 홀리데이 펀치 하나 정도죠. 빠른 마필, 인디언 멜로디, 최고기 이 전부 다 빠른 마필이 없어요. 근데 이 중에 가만히 보면 1400에서 좀 능력을 보인 마필이 물론 베스트런이 지난번에 능력을 보였습니다만은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했고 선두권에서 쥐어짰어요. 전부 아주 전력 질주했습니다. 물론 2살짜리이기 때문에 조금 더 힘이 차면 달라질 소지는 충분히 있습니다만은 직전 어렵게 1400을 다 뛴 걸 보면 일단 좀 위험성도 다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대한강군 말씀을 드렸죠. 왜 이런 마필들 가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조금 이따 나올 텐데 계속 착순만 와요. 배터에게는 전혀 필요가 없는 마필입니다. 전혀 필요가 없는데 일단 이 경주는 너무 약하기 때문에 좀 갖고 가야 되는 마필이고 홀리데이 펀치입니다. 직전 경주에 이제 뒤에서 날라왔는데 사실 가속비상이나 백리지제, 백호돌이 이런 마필들이 아직 좀 뭔가 부족했기 때문에 얘가 그냥 밀려서 온 거지. 자, 직전 훈련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3주 만에 나오는데 물론 3주 만에 나오기 때문에 지난번 훈련 여파가 좀 이어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한 번도 스포를 안 했어요. 뭔가 이상이 있다라는 얘기. 이상을 좀 우리가 좀 감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현장 체크하고 그다음에 이제 체중 변동이나 이런 것들 좀 살펴야 될 겁니다. 근데 일단 죽죽담양이 지금 컨디션이 나쁘다. 그래서 이제 홀리데이 펀치가 선행을 나서 버리겠다. 이런 것도 좀 일단 염두에 두고 좀 배팅을 해야 되는데 이 경주는 어차피 8마리가 출전해도 분명히 배당은 낮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4군데 잡혔네. 에스킨입니다. 에스킨. 자, 이 경주 8마리가 뛰는데 에스킨이 8번째 따라간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8번째 따라가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죽죽담양이나 홀리데이 펀치가 선행을 나서면 역시 거리가 길기 때문에 쉽게 도망을 못 간다는 얘기죠. 여유 있게 못 갑니다. 그렇다면 이제 2선에서 베스트런이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대한강군 붙을 것이고 그 다음에가 그 뒤에서 이제 선두권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 근데 이 에스킨이 1400이 좀 제가 왜 이 마필을 골랐냐면 1400이 어울려요. 1300은 순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1300은 좀 늦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1400 같은 경우는 뒤에서 꼭 올라와요. 매번 올라옵니다. 착착 없이 이렇게 좀 올라오는데 물론 강한 상대 팀에서는 착차가 좀 있지만 계속 올라옵니다. 올라오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53kg의 이하나 기수고요. 다부진 여자 기수지만 다부진 말머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최고 기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두마필보다는 인기권에서 좀 처져 있지만 이 최고 기록도 가능성을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일단
좀 뭐랄까 이제 신영철 기수를 기승시켰다는 것은 그만큼 뭐 해보겠다는 의지를 좀 강하게 좀 어필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이경주는 오전에 취입이 통한다면 한번 좀 강도를 좀 높여 볼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에스킨을 좀 주목해서 보고 있다. 뭐 이렇게 좀 기억해 두십시오. 7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400m 8경주입니다. 공내산 5군 3세 이상마 마련 경주 8경주. 제가 매번 그 실명을 거론할게요. 우리 그 강병준 위원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선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포에버 대물의 클래시켓이 얼마나 나올 것이냐 했더니 우리 예상가들이 1.6배에서 2배를 안 넘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물론 이제 배당은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조심해 하셔야 되는 게 이런 겁니다. 지금 클래시켓이 여기서 선행을 나선다. 그러면 얘기는 끝나요. 얘기는 아주 간단하게 끝나는데, 만에 하나 스노우볼이 빨라요. 스노우볼이 게이트 이탈면에서는 빠릅니다. 근데 외곽에 있어요. 두속이 수고 분명히 작전을 뭐 지시를 받을 겁니다. 선행을 나서라 아니면 뭐 따라가라. 근데 어차피 복불복이죠. 선행을 갈 건지 따라갈 건지. 일단 스노우볼이 빠르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만에 하나 스노우볼이 선행을 나선다 그러면 이 클래시켓이 직전에 어떻게 경주를 펼쳤나를 한번 잘 보십시오. 그냥 고개가 높기 때문에 외곽만 탔어요. 앞에 말이 없었어요. 물론 안쪽에 있었지만 자기 앞에는 말이 없었어요. 모래 한 방울도 안 맞고 탔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마필은 고개가 높아요. 안으로 처박혀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따 또 나오지만 이마필 역시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적응을 해야 되겠죠. 근데 아직 이마필이 지금 적응을 안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위험성이 다분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점배당에 너무 좀 과신하지 마시라는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 만에 하나 클래시켓이 아주 폭삭 무너져 버린다면 올라올 여지는 부스터나 산호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스터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뭐 3착, 2착도 간신히 오지 않습니까? 그 약한 상대들 틈에서 이마필은 역시 결국 그러니까 배팅하는 입장에서는 결코 좋은 마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누찬이 좀 걸리고 빼자니 죄송합니다. 빼자니 좀 걸리고 누찬이 못 올 것 같고 뭐 그런 유형의 마필이고, 뭐 산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웅진 울림인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4주 만에 출전하면서 일정이 짧아요. 단주족이라 그러죠. 뭐 컨디션은 좋습니다. 어디 특별하게 나쁘진 않은데, 거기다가 이제 순말들 틈에서 안말이기 때문에 조금은 알로 볼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인데, 일단 뭐 대안이 쌈박하게 있어야 되는데 쌈박한 대안이 없어요. 그것도. 그래서 이 경주도 뭐 그냥 만약에 1점대 2배를 넘지 않는 배덩이라면 삼복승식이요? 부스터 산호? 이것도 어차피 클래시켓과 포에브 데블이 워낙 인기가 높기 때문에 메리트가 없습니다. 지금 아마 클래시켓이 선행이라고 조금 더 많이 좀 저거 하지 않을까요? 아니네요. 그냥 포에브 데블이 또 인기 1위네. 17군데 다 머리를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가 클래시켓이 인기 2건인데, 아무튼 제가 이 복귀를 하면서 뭐라고 쓰냐면, 내 측에 걸리면 너는 죽었다, 이렇게 좀 기록을 해놨네요. 근데 좀 조금 빠른 마필들이 있어야 되는데 외곽에 스노우볼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 2마리만 더 있었으면 안에 갇히면 그냥 한번 가차없이 잘라버릴 수 있는데 좀 그런 게 좀 아쉽습니다. 아무튼 현장에서 어떤 스노우볼이 컨디션이 의외로 좋다면 얘기는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꼭 클래시켓만 컨디션을 체크하지 마시고, 과연 클래시켓을 괴롭힐 수 있는 스노우볼까지 좀 컨디션을 체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8경주였습니다. 자, 9경주입니다. 1300m 국내산 3군 안말 10마리 출전해 있고요. 이 경주는
역시 재밌죠. 지금 지난번에 우승 이야기하고 플라이 형이 같이 뛰었어요. 같이 뛰었는데 플라이 형이 빨랐어요. 상당히 빨랐습니다. 아마 이 13초대를 끊는 마필 거의 세 손가락 안에 들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제 뭐 주로가 좀 가볍기도 했습니다만은 플라이 형이 조금 더 스피드 면에서는 앞서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거리가 1300m. 플라이 형은 라스트에서 무너졌고 우승 이야기는 올라왔고 그래서 이제 꾸역꾸역 뛰었죠. 그 다음에 이 우승 이야기가 보면 라스트에서 조금 거리가 길어요. 얘한테는 지난번에 이제 주로가 가벼워서 기록이 상당히 좋았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5월달 제가 생각했을 때는 4월달이나 6월달 이렇게 뛰는 게 맞아요. 이 기록을 갖고 있는 게 맞는데 최근에 이제 가벼운 주로에서 좀 기록이 좋았긴 했습니다만은 최고 작은 마필에다 주폭도 작고요. 좀 안으로 기대려는 그런 치우침도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이 기록을 좀 물론 오늘까지는 좀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거리가 늘면 그렇게 크게 뛸 마필은 아니고요. 자, 플라이 형이 이제 선행을 나선다. 이제 얼만큼 버티느냐가 문제인데 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라스트에서 무너지느냐? 점두 운동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막 갖다 좀 싸운다면 물론 최승훈 기수가 싸울 일은 없죠. 싸울 일은 없는데 아무튼 이 두 마필로 그냥 끝날 것이냐 아니면 문세영 기수가 오늘 바짝 따라붙겠죠. 어차피 얘도 로열 스텝도 이제 뭐랄까요 순발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 선에 갈 수 있는 마필이 얘예요. 근데 이 로열 스탑이라는 마필도 보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라스트 활용 타임이 13초 후반대예요. 중후반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뒷심이 좋은 마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경주에서 이제 레이카라든가 아니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면 뭐 임자도나 이런 마필들인데 역시 이 마필들도 임자도가 뭐 이렇게 썩 좋은 컨디션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레이카도 마찬가지고 라스트 러브요? 라스트 러브 이게 지금 인기권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이 마필도 가신하지 마십시오. 이 마필은 제가 현장에서 따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옛날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마필에 대한 어떤 단점을.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공개적인 저기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아무튼 라스트 러브가 올라오길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선에서 끝날 가능성이 있다는데 이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전에 선행마들의 어떤 강세, 약세 이런 것들을 미리 판단하셔가지고 다음 경주를 좀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400m 10경주입니다. hun해산 2곤 3세 이상만 마련 경주 K탑, 봉암사, 총알공주. 저는 이 경주가 1400m인데 역시 이제 이 라스트 무대가 예전에 7월 14일날 승훈이가 탔을 때 서승훈 기수가 기승했을 때 이제 1400, 그 전에 이제 아베 기수가 기승했을 때 빠르면 대처를 못 하더라고요 라스트 무대가. 근데 이 경주가 상당히 빨라요. 뭐 지금 다 손행마잖아요. K탑이 이제 뭐 최근에 와서 이제 따라가면서 경주를 펼쳤기, 장거리에서 걸음을 보였기 때문에 얘야 뭐 이제 아무렇게나 타겠죠. 뭐 성두권에 가든 뭐 뒤에 있든 뭐 능력을 다 보이는 게 장거리 다 뛰었지 않습니까? 뭐 K탑이야 인정을 하고 지금 앞선에 가는 마필이 지금 총알공주 있죠. 그 다음에 짝꿍, 경희만세, 눈깜짝이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가지고 지금 총알공주가 많이 하나 선행을 못 갔는데 물론 이제 거리가 짧기 때문에 완전히 배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서 좀 그러니까 총알공주가 이경주에서 다른 마필들의 어떤 스피드 베이스는 밀려요. 짝꿍한테도 밀리고 눈깜짝한테도 밀리고. 근데 눈깜짝이가 지금 휴양 공백기를 갖고 있는데 역시 이 마필도 지금 착지할 때 상당히 많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얘가 좀 총알공주는 컨디션이 반면 좋고요. 총알공주가 선행을 그래서 조금 나설 여지는 있습니다. 상대 지금 짝꿍도 휴양마고 눈깜짝. 그러니까 선행 상대마들이 지금 어떤 경주 감각이라든가 컨디션 이런 것들이 정상이 아니라면 역시 이제 총알공주가 선행을 쉽게 나설 수 있겠다. 그다음에 바짝 따라갈 수 있는 게 K탑. 이 두 마필로 끝나느냐 뒤에서 이제 취입하면 봉암사냐 라스트 무대냐인데
보감사가 53kg 부담 중량, 뭐 얘한테는 그렇게 큰 부담이 되는 부담 중량이 아니죠. 그래서 좀 아마 이번에는 1400m이기 때문에 조금 일찍 따라붙지 않겠냐는데 안쪽 게이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선행마가 많죠. 아까 제가 몇 경주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선행마가 한 마리가 딱 있는 게 아니고 이 경주는 다 빨라요. 일단 K탑, 총알공주, 짝꿍, 경이맛의 눈깜짝 이런 마필들이 다 빠르기 때문에 봉암사가 안에 갇힐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에서 무너져 줘야 이제 봉암사가 오는 건데 물론 이제 지난번 경주에서는 자력으로 왔습니다. 그 거리가 길기 때문에 자력으로 왔는데 흐름에 조금 봉암사가 불리하다라는 얘기죠. 불리하고 경이만세도 지금 직전보다 따라가면서도 뛰긴 뛰었는데 직전보다 훈련 강도가 상당히 약해졌고 이 최고 도전이 딱 걸려요. 얘야말로 이제 그 앞선에 있는 인기권의 앞에 두고 거의 중위권 사정권에서 이제 앞에 가는 마필들을 사정권에서 경주를 펼칠 텐데 라스통대는 그 뒤에 있고요. 거의 바닥에 있어요. 초반에 무리하면 얘는 뒤는 안 나오고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최고 도전이 걸리는데 얘가 지금 57.5를 달고는 조금 글쎄요. 지금 다뤄보긴 했습니다만은 지난번에 무너지는 걸 봐가지고는 일단 기본적으로 57.5는 부담 중에 조금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경주도 역시 이제 K탑은 믿는다. 앞에 가는 총알공주냐 뒤에서 오는 최고도전이나 봉암사 이 정도로 좀 압축해서 공략할 수가 있겠는데 일단 배당의 메리트가 좀 떨어지면 그렇게 좀 강배팅을 들어갈 수 있는 경주는 아니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경주도 역시 조금 약배팅으로 돌아서는 게 좋겠습니다. 10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700m 11경주입니다. 국내산 4군 3세 이상마. 재미없는 경주죠. 이 경주도 지금 인기권에 있긴 하지만 믿을 수 있는 마필이 없습니다. 으뜸놀이 하나 정도인데 으뜸놀이가 인기권. 여기는 좀 혼전이네요. 노던스카이, 으뜸놀이, 올데이, 충무대왕도 있고 마화윈요. 이건 안 되는 마필. 특명작전도 대가리 잡은 데가 머리 잡은 데가 있네요. 과연 노던 스카이가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마필은 발굽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선행을 좀 나서줘야 된다는데 지난번에는 앞에 가는 개성 강자가 너무 많이 도망갔기 때문에 그 모래 영향을 전혀 받질 않았어요. 한참 떨어져 갔기 때문에. 근데 그 전에 1400m 선행 갔고 또 1300에서 이제 그 1400에서 선행 못 갔을 때 제가 이제 컨디션이 살아났다고 말씀을 드렸으면서 공략을 권해드렸던 경주였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58.5 물론 57.5나 58 0.5km 차이기 때문에 큰 적은 없습니다만 지금 에드 포이즌이 바깥에 있어요. 에드 포이즌 있지 그다음에 그렇게 빠른 마필이 없네. 룩시가이가 있죠. 참 룩시가이 있지. 이런 것 때문에 노던 스카이가 이번에는 괴로워요. 지난번에 계산광교처럼 이렇게 도망가진 않을 거거든요. 또 역시 에드 포이즌 마찬가지입니다. 도망을 가서는 자기가 장거리에 적응력이 없기 때문에 결코 도망갈지는 않을 겁니다. 결국 노던 스카이가 안쪽 게이트가 불리해요. 차라리 외곽에서 그냥 차분하게 선두권 외곽에서 경주를 푸는 게 좋은데 58kg의 부담 중량, 앞에 있는 선행마 여러 가지로 지금 노던 스카이가 좀 불리합니다. 결국 2선에 갈 수 있는 으뜸누리 이 정도죠. 그다음에 충무대왕, 바닥에서 좀 후미권에서 올라오는 올데이 특명작전, 나머지 마필은 능력이 좀 안 되는 상황이고요. 결국은 그 올데이나 특명작전이 거의 후미에 있는 반면 으뜸누리는 요 선두권을 물고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선두권을 물고 가기 때문에 물고 가는 가운데 얘가 그냥 뒷심이 꾸역꾸역 있어요. 자세가 역시 이제 호크잉의 혈통이기 때문에 높다 보니까 쌈박한 그런 취임력은 아니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여기 올데이나 특명작전이 쌈박한 취임력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죠. 처음에 초반에 경주 전개죠. 선행마 뒤에서 얘는 중간에 있지만 예를 들자면 올데이나 특명작전 이런 애들은 뒤에 있다는 겁니다. 라스트에서 이게 격차를 얼만큼 좁히느냐인데 노던 스카이나 에드폰이 무너지면서 자력이 아니라 솔직히 무너지면서 이제 와주는 그런 경우인데 자 올데이는 지난번에 제가 그 9월 8일날 그런 말씀을 추천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거리에서 어울리는 마필이다 그러면서 제가
좀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적중시켰던 그런 경주인데 직전에는 뭐냐면 좀 빨랐어요 얘한테. 근데 오늘은 뭐 에드포이즌도 못 도망가고 노던스카이도 못 도망가는 가운데 뭐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역시 조금 더 높이 평가를 해야 되겠고, 이 특명 작전입니다. 이제 역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죠? 벤투스요. 벤투스를 말씀드린 얘도 왜 결정력이 없냐? 우리 배팅을 하는데 입장에서 정말 필요 없는 마필이 이런 특명 작전입니다. 생김새가 상당히 좀 부드럽기 때문에 제가 눈여겨봤는데 이 자세가 낮기 때문에 마지막에 신장력이 안 나와요. 뭐 그냥 힘을 안배해주면 조금 뛰긴 뛰는데 격차를 좁히는 정도예요. 지난번에 충무대왕하고 같이 뛰어서 못 이겼어요. 근데 또 초반에 무리를 하면 얘는 뒷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마필들은 배터에겐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하나 인기맛 충무대왕인데 얘가 지금 직전보다 말이 컨디션이 정말 안 좋아요. 정말 안 좋은데 지난번에도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상태에서 뛰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일단 얘도 현장 컨디션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 역시 이제 으뜸누리하고 올데이 일단 기본 막건입니다. 기본 막건인데 노던스카이나 충무대왕, 특명작전 이런 마필들이 좀 지금 기수들이 조금 그래가지고 배당을 그렇게 많이 뺏어가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큰 메리트는 없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조금 더 능력 위나 기수들의 어떤 선수 기용이 좋기 때문에 일단 또 주력으로 좀 공략해볼 생각입니다. 11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800m 12경주입니다. 혼합 1군 1800m. 자, 이제 이런 겁니다. 이 경주는 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3세 힘장이라든가 4세 노시크리엄모, 그다음에 원더볼트 푸른미소. 근데 7살짜리 기쁜 세상이 또 온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기쁜 세상이라는 마필이 거의 500kg에 육박하는, 한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이런 마필들은 한번 반짝하면 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최근에 지금 조금 저거 하면서 반짝하면서 뛰는데, 직전 경주 어떻게 탔나 좀 잘 좀 기억을 하시면 뒤에 있다가 3코너부터 무빙을 해서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물론 오늘도 그렇게 탈 수 있습니다. 근데 거리가 짧아요, 얘한테. 오히려 1900이나 2000m가 기쁜 세상은 오히려 2000m는 마지막에 결정타가 없고 1900이 딱 어울리는데 7살짜리라는 마필, 7살이라는 그 나이가 기복을 보일 수 있는 나이입니다. 기복. 근데 이런 지금 힘장이라든가 노시크리엄모, 원더볼트, 푸른미소 얘네들은 기복이 없어요. 일단은 뭐 더 성장해 가는 그런 과정이지 뭐 특별하게 말이 나쁘지 않은 이상은 다운될 일이 없습니다. 다운될 일이 없는 그런 마필인데, 뭐 특히 이제 원더볼트 같은 경우는 제가 센 말입니다라고 주구장창 말씀을 드렸었고, 자, 힘장이라는 마필은 8주 만에 지금 출전하는데 8주 만에 출전하고 있지만 5주인가 훈련을 했어요. 훈련이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 경주에서 이제 힘장이 물론 이제 뭐 선행을 나섰습니다만은 일단 기본적인 스피드면에서는 푸른미소에게 한 수 아래죠. 그러니까 결국 푸른미소 뒤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 원더볼트라는 마필은 자유자재예요. 어떻게 정평수 기수가 이렇게 자유자재로 말을 탄다는 것은 정말 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강자 경험이 없다는 것이 조금 한 수 아래고요. 자, 노시크림 모어입니다. 노시크림 모어 정말 공백기를 갖고 나와가지고 7월 14일에 정말 강하게 한번 제가 어필해줬죠. 뛰는 마필인데 좀 너무 제가 서둘러 간 감이 없잖아 했었는데 그 이후부터 지금 뛰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가능성 있는 그런 마필이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4번 싱싱캣이죠. 싱싱캣이 지금 인기 몇 위권 정도 나오나요? 싱싱캣이 글쎄요, 이제 힘장이 세게 잡혔네. 원더볼트, 노시크리모. 그 중에 이 싱싱캣이 제일 좀 두 군데밖에 안 잡혔습니다. 소문이 났나요? 제가 이 마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단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점.
근데 이번에는 저도 조금 쫄려요. 지금 워낙 지금 이 힘장이나 노시크림 뭐가 아직 강자 경험이 없기 때문에 물론 가능성은 더 높이 평가하지만 정말 얼만큼 능력이 있는지 한번 그 강자하고 좀 경험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하고요. 이번 푸른 미소가 지금 단독 선행입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유경주가 만에 하나 오전에 또 내측주로 해서 뛰는 1700, 1800, 1900 이런 거리가 선행마에게도 통한다고 여러분들이 좀 결론을 내시면 이 푸른 미소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단독 선행이에요. 누가 건들지는 못해요. 힘장의 순발력 갖고는 잽도 안 됩니다. 잽도 안 되는데 오히려 힘장보다는 원더볼트입니다. 원더볼트. 제가 이경주도 역시 그 승부처로 삼지 않은 이유가 기쁜 세상이 결국에는 인기에서 비껴서 있습니다. 그래서 1번 힘장, 푸른미소, 원더볼트, 싱싱깨, 노시크리움 뭐 이런 마필들인데 그 이유는 그겁니다. 만에 하나 오전에 그러니까 내주로 해서 뛰는 거리에서 선행마가 약세를 보였다면 푸른미소를 자르는 게 당연한 거고 힘장을 축으로 가는 게 정상이고요. 만에 하나 그런 1800이나 이런 다른 경주에서 다른 거리에서 이 선행마가 강세를 보였다면 역시 푸른 미소를 축으로 해서 공략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이냐, 그러니까 선행마인 푸른 미소냐, 선두권에 가는 힘장이냐, 뭐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오전에 그러니까 그 거리에 대한 좀 그 검증을 하신 다음에 좀 결론을 내셔가지고 좀 공략을 하셔야 될 겁니다. 12경주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월 2일 토요 경마 예상 모두 마쳤습니다. 일단 뭐 토요일자는 그나마 좀 어떤 인기마로 좀 압축을 할 수가 있는데 배당의 메리트가 인기마가 있으면 배당의 메리트가 없고 압축이 되면 배당의 메리트가 없고 또 분산 배팅을 하자니 먹을 게 없고 그런 경주들이 좀 토요일자는 많고요. 아무튼 토요 경주를 좀 여러분들 무시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일요일날 또 싸움을 하죠. 밤에 비가 오지 않는 이상은 경주에 어떤 변수가 없기 때문에요. 일단 이제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일요일날 이어집니다. 저 같은 경우도 토요일날 저녁에 비가 오면 일요일날은 정말 좀 조금은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신중하게 좀 전략을 좀 세우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유진아였습니다.